63세 한미숙은 구청 민원실에서 하루를 정리하던 중 퇴근 직전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38세 사회복지사 정윤호였다. 숨을 고르며 급히 서류를 내밀었다. 미숙은 피곤한 얼굴에도 특유의 차분한 미소로 서류를 받으며 말했다. 이런 건 급하다고 뛰어오면 다쳐요. 그러다 큰일 나지. 윤호는 그 말투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죄송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날 일이 무사히 접수되고 윤호는 미숙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마이너스. 며칠 후 윤호는 다시 구청에 나타났다. 미숙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원래 이렇게 자주 오나요? 윤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원래는 안 오는데 오게 되네요. 그 말에 미숙은 괜히 시선을 피했다.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다. 마이너스. 그리고 어느 날 윤호는 커피 2잔을 들고 민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 드셔도 괜찮을까요? 그는 정말 조심스럽게 컵홀더를 내밀었다. 미숙은 잠시 머뭇했다. 고마운데 이런 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냥 감사해서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분명 감사만은 아니었다. 미숙은 결국 커피를 받았지만 손끝에 남아있는 따뜻함이 오래 남았다. 마이너스. 며칠 뒤 민원실에서 난동이 벌어졌고 미숙은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나타난 윤호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둘 사이의 거리가 갑자기 가까워졌다. 미숙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괜찮아요. 이런 건 흔해요. 흔해도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있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이너스. 그날 밤 미숙은 거울 앞에서 오래 멈춰섰다. 25살 차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윤호가 잡아준 팔의 온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마이너스. 그리고 다음 날 미숙은 민원실 문 앞에서 다시 윤호를 발견했다. 오늘도 오셨어요? 미숙이 놀란 듯 물었다. 예. 오늘은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윤호는 미숙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삶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섞이기 시작했다. 윤호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 날부터 미숙은 괜히 그의 동선을 신경 쓰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러면 안 된다. 나이도 많고 현실적으로도. 그러나 마음은 이미 조용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이너스. 그날 저녁 미숙은 딸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서연은 눈치를 채듯 물었다. 엄마 요즘 누구 만나? 분위기가 좀 달라. 미숙은 젓가락을 멈췄다.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그냥 직장일이 좀 많아서 그래.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미숙의 작은 흔들림을 이미 알아챘다. 엄마 나이에 연애? 설마. 서연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마이너스. 다음 날 윤호는 퇴근하는 미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깐 산책 괜찮으세요? 그는 천천히 말했지만 거절당해도 좋다는 듯 담담했다. 미숙은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자 가을 바람이 잔잔히 흘렀다. 제가 좀 무리한 말했죠.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윤호 씨, 난 나이가 많아요. 25살 차이예요. 미숙은 단호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해졌다. 나이로 마음을 조절할 수 있나요?
윤호는 미소 없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선생님이 좋습니다. 미숙은 숨을 멈췄다. 부정할수록 가슴이 더 뜨겁게 뛰었다. 마이너스. 며칠 뒤 윤호는 아버지 정성훈에게 미숙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좋아하는 분이 생겼어요. 성훈은 반가워하며 물었다. 그래, 나이는? 뭐 하는 분이셔? 윤호가 입을 열기 전부터 이미 눈빛이 흔들렸다. 63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성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호야, 그건 아니지. 내가 왜 엄마뻘 여자를 만나? 윤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성훈은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너 인생 망치고 싶어? 윤호와 아버지의 갈등은 그날 처음 폭발했다. 마이너스. 그 시각 미숙도 딸 서연에게서 비슷한 반발을 듣고 있었다. 엄마, 정말 만나는 사람 있어? 누군데? 서연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미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보다 2살 어린 남자야. 서연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엄마, 그게 말이 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미숙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아닌 내 인생을 생각해 보려고 해. 서연은 눈동자가 흔들렸다. 엄마 인생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건 너무 불안해. 마이너스. 한쪽은 아버지의 반대, 한쪽은 딸의 반대.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감정이 깊어질수록 가족의 벽도 함께 더 높아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선생님, 우리가 조금만 천천히 가도 될까요? 윤호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누구도 몰랐다. 이제 막 시작된 갈등이 얼마나 큰 시련이 될지. 윤호가 미숙에게 마음을 드러낸 이후 직장에서도 그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같이 일하는 이진이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다. 요즘 표정이 좀 다르네. 좋은 일 있어? 진이가 물었지만 윤호는 웃기만 했다. 숨기려는 게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더 의심을 샀다. 마이너스. 며칠 뒤 윤호와 미숙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여기 좀 멀죠? 윤호가 미안한 듯 말하자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런 게 좋지 뭐. 조용하고. 말은 아무렇지 않게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 관계인가. 그 생각이 미숙의 마음 한구석을 찔렀다. 윤호는 그대로 그녀의 표정을 읽었다. 부담되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늦게 연애하는 걸까 싶어서. 윤호는 그녀의 손등을 살짝 잡으려다 멈췄다. 대신 말로 다정하게 건넸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 온 거예요. 미숙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가벼운 불안은 여전히 남았다. 마이너스. 다음 날 직장에서 윤호는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진이는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다. 그날 민원실에서 누가 잡아줬다며? 다들 그 얘기하던데. 윤호는 살짝 놀랐다. 그걸 어떻게 해? 사람들 다 봤지. 근데 그분 연세 좀 있으시던데? 진이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 말 뒤에는 비수 같은 뉘앙스가 숨어 있었다. 윤호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사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이는 웃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녀의 마음속에 질투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이너스. 그날 오후 진이는 우연을 가장해 일부러 미숙이 있는 구청 민원실로 갔다. 혹시 정윤호 씨 아시죠? 미숙은 놀라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의 동료예요. 요즘 윤호 씨가 조금 무리하고 있어서 걱정돼서요. 말은 걱정이었지만 태도는 경고에 가까웠다. 선생님 연세에 이런 오해받으면. 진이는 말끝을 흐리면서도 의도는 분명하게 던졌다. 미숙은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부드럽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진이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윤호 씨는 사람들 시선에 민감하거든요.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걱정돼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다. 마이너스. 진이가 떠난 뒤 미숙은 조용한 민원실에서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나는 윤호 씨에게 짐이 되는 걸까? 그날 저녁 윤호와 만났을 때 미숙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윤호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하지만 윤호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말 뒤에 숨은 미묘한 거리감을.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호는 혼자 생각했다. 누가 무슨 말을 한 건가? 진이의 시선도 떠올랐고 아버지의 반대도 떠올랐다. 그러나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미숙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었다. 선생님, 제발 혼자 고민하지 말아요. 윤호는 점점 더 애타는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이너스. 한편 진이는 미숙에게 한 말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지. 갈등의 불씨는 이미 점화되고 있었다. 미숙과 윤호의 관계는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특히 진이가 남기고 간 말은 미숙의 마음에 계속해서 잔잔한 불안을 퍼뜨렸다. 나 때문에 윤호 씨가 힘들면 어떡하지? 미숙은 그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나이 차이, 주변의 시선, 딸의 반대가 하나둘씩 떠올랐다. 마이너스. 며칠 뒤 윤호는 선물 하나를 들고 구청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작고 따뜻한 색의 목도리였다. 겨울이 다가오니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돼. 직접 골라온 것이었다. 하지만 미숙은 선물을 보더니 표정이 흔들렸다. 윤호 씨, 이런 건 부담돼.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명확한 경계가 있었다. 윤호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다. 부담 주려고 드린 건 아니고 그냥 따뜻했으면 해서. 그래도 난 이런 거 받는 게 조심스러워. 미숙이 살짝 손을 뒤로 빼며 말했다. 윤호는 순간 그녀가 자신을 밀어내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혹시 누가 뭐라고 했나요? 미숙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아니야라는 말 뒤에 붙은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진짜였다. 마이너스. 그날 밤 윤호는 아버지 집에 들렀다. 성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윤호야, 그 관계 그만두는 게 낫다. 아버지, 그 얘기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지금 현실을 모르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나중에 내가 후회한다. 윤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우는 단호했다. 좋은 사람이어도 내 인생과 맞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은 윤호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잠시 머뭇거리게 만들 정도로. 마이너스. 한편 미숙은 집에서 서연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줘. 지금 그 남자랑 진지한 거야? 미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다. 그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엄마, 그 사람 너무 어려. 엄마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연애는 상처를 감수하는 거야.
엄마 나이에 왜 상처를 감수해야 해? 서연의 목소리가 터졌다.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무심코 튀어나온 딸의 진심이었지만 그만큼 미숙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마이너스. 며칠 후 윤호와 미숙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하지만 대화는 자연스럽지 않았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요즘 좀 멀어진 것 같아요. 미숙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많았어. 혹시 제가 선생님 힘들게 하는 건 아니죠? 윤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미숙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바로 대답 같은 순간이었다. 나 때문에 윤호 씨가 힘들어지는 게 싫어. 마침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윤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선생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지만 그 말에도 미숙의 표정은 확신이 없어 보였다. 마이너스. 카페 밖으로 나와 헤어지려던 순간 멀리서 누군가 두 사람의 모습을 찍고 있었다. 직장 동료 진이었다. 그녀는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혼잣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날 밤 진이는 사진을 몇몇 동료 단톡방에 실수로 보낸 척 흘려보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다음 날 구청 민원실에 들어가던 미숙은 여러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다. 속삭임, 힐끗거림, 피식거림. 그중 하나가 들려왔다. 저분 25살 어린 남자 만난대. 그리고 또 한마디. 아무리 그래도 좀 웃기지 않아? 미숙은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조용히 깊어지던 사랑에 드디어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구청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미숙은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바로 느꼈다. 직원들의 대화가 갑자기 끊기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쳐다봤다. 그 시선 속엔 호기심, 비웃음, 동정,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다. 미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소문이 났구나. 마이너스. 그날 점심시간 동료들이 식당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A팀 윤호 씨랑 그분 맞지? 사진 돌아다니던데 진짜더라. 나는 솔직히 좀 충격. 아무리 그래도 너무 나이 차이 민망하지 않아? 미숙은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마이너스. 그 시각 윤호 역시 난리가 났다. 사회복지센터 직원들 단톡방에 진이가 흘린 사진이 퍼져 있었다. 윤호야, 너 진짜냐? 형 왜 말 안 했어? 그 누님 좀 연세 있으신데? 윤호는 단톡을 닫았다. 머릿속이 맑아지지 않았다. 진이었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마이너스. 윤호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바로 구청으로 달려갔다. 미숙을 찾는 그의 표정은 걱정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원실에서 미숙은 차분하게 일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윤호의 모습을 보자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선생님, 잠깐만 얘기할 수. 미숙은 바로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돼. 여기서 이러면 더 소문난다.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다.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잘못된 건가? 윤호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마이너스. 퇴근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다. 미숙은 먼저 입을 열었다. 윤호 씨, 우리 관계 때문에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 고생이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하는 건데. 아냐.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사람들 시선 봤어. 난 괜찮아. 그런데 윤호 씨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길잖아. 윤호는 속이 울컥했다.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나이 들었다고.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행복은 해야지. 근데 그 행복 때문에 누군가가 다치면 안 되잖아. 그 말은 윤호의 가슴을 잔인하게 갈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윤호의 아버지였다. 윤호야, 지금 당장 와라. 사진 봤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려 있었다. 그분하고 정리해라. 윤호는 이를 꽉 물었다. 아버지. 하지만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다녀와. 가서 이야기해. 그 말 왜 그렇게 들려요? 윤호는 떨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마치 이제 놓아달라는 말처럼 들렸다.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윤호는 결국 아버지에게 향했다.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미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윤호 씨,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길이 있을까?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동료일, 과장님이 얘기 좀 하자고 합니다. 미숙은 천천히 민원실을 떠올렸다. 이제 직장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소문은 더 커지고 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폭풍의 한가운데 그들은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다. 미숙에게 과장님이 얘기 좀 하자는 메시지가 온 다음 날 민원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장은 돌려 말했지만 결국 뜻은 같았다. 한 주무관님 소문 때문에 업무에 영향이 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직장까지 흔들리자 미숙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편 윤호는 아버지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성우는 테이블에 사진을 던지며 말했다. 이게 뭐냐? 엄마 뻘 여자를 왜 만나? 윤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사람을 나이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우는 결국 얼터메이텀을 내렸다. 그 여자를 정리하든가 이 집을 나가든가. 시간은 하루다. 윤호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시각 미숙도 딸 서연과 충돌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서연은 울먹였다. 그 관계 엄마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힘들어져. 미숙은 딸을 끌어안았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고 싶어. 그러나 서연의 두려움과 눈물은 미숙의 결심을 약하게 만들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이 되고도 둘은 서로에게 전화하지 못했다. 상처 주기 싫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공원에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깊은 침묵이 흘렀다. 윤호가 말했다. 아버지가 하루 안에 정리하라 하셨어요. 미숙도 고개를 떨궜다. 서연도 많이 반대해. 잠시 긴 침묵. 그리고 미숙은 결국 말했다. 윤호 씨, 우리 잠시만 거리를 두자. 윤호는 표정을 잃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진이는 미숙이 혼자 공원에서 울고 있는 사진을 또다시 퍼뜨리고 있었다. 잠시 거리를 두기로 한 뒤 두 사람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더 힘들어졌다. 미숙은 출근길마다 익숙한 민원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누군가의 시선, 작은 속삭임도 모두 자신을 향한 것 같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안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윤호도 마찬가지였다. 일을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도 자꾸만 미숙의 빈자리만 떠올랐다. 잠시만이면 된다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휴대폰을 켤 때마다 미숙의 이름을 눌렀다가 다시 손을 내리길 반복했다. 마이너스. 며칠 후 윤호와 진이는 같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진이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윤호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은 이미 지쳐 있었다. 진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분 이제 그만두는 게 좋지 않아? 선배도 사실 그 관계 부담스러워했잖아. 윤호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진희 씨, 그만 말하세요. 진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 말, 이제 그만입니다. 윤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진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이렇게까지 해도 저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질투와 분노가 깊어졌다. 마이너스. 한편 미숙도 과장에게 다시 불려갔다. 한 주무관님, 최근 들어 민원실 팀 분위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요. 잠시 다른 팀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그 말은 당신을 피하겠다는 뜻과 같았다. 미숙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너스. 그러나 결정적으로 상황이 뒤집힌 건 그날 저녁이었다. 퇴근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미숙은 우산도 없이 급하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도로를 건너던 순간 한 차가 급하게 방향을 틀며 미숙 앞에서 미끄러졌다. 위험해요.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세게 끌어당겼다. 미숙은 놀라 돌아봤다. 윤호 씨? 윤호는 빗속에서 젖은 채 숨을 크게 몰아쉬고 있었다. 선생님 괜찮아요? 미숙은 말 대신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여기?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혹시 몰라서 왔어요. 윤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비처럼 쏟아지기 직전이었다. 마이너스. 잠시 후 둘은 비를 피하며 작은 정류장 지붕 아래로 들어왔다. 미숙은 젖은 머리칼을 정리하며 말했다. 윤호 씨,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면. 윤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선생님, 전 기다리라고 했지. 포기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미숙은 눈을 감았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거리두기로 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감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둘 다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마이너스. 그때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과장, 한 주무관님, 오늘 일로 민원인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긴급회의 있습니다. 미숙은 얼굴이 하얘졌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나 때문에 팀이 더 복잡해졌대. 윤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런 일 그만 만들어야죠. 그 말은 아무도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였지만 미숙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들렸다. 윤호 씨,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게 정말 옳을까? 윤호의 표정이 무너졌다. 정류장 지붕 아래 비바람 소리만 가득한 가운데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기로에 서 있었다. 정류장 비 아래에서 서로 흔들렸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무른 결심 때문이었다. 미숙은 출근 첫날부터 달라진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는 대놓고 힐끔거렸고 누군가는 일부러 말을 아끼며
그녀가 지나가면 대화를 멈췄다. 서류를 챙기다 떨어뜨리자 뒷자리 직원이 혀를 찼다. 나이가 있으시면서 참.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겠지만 그 말은 칼처럼 박혔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떨어진 종이를 주었다. 점심시간 과장이 부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본인은 아니겠지만 업무 흐름이 많이 깨졌습니다. 팀 이동을 조금 고민해 보시죠. 그 말은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날 미숙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씻지도 못한 채 침대에 주저앉았다. 이게 내가 잘못한 일인가? 사랑한다고 누가 다치는 걸까?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마이너스. 윤호도 똑같이 힘들었다. 회사에서는 진이가 한 말이 직원들 사이로 퍼져 윤호가 요즘 여자 문제로 흔들린다더라. 상대가 연세 있는 분이라던데? 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윤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점점 지쳐갔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윤호야, 선택했냐? 윤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지 조금만 시간을. 시간은 없다. 너 그러다 평생 후회한다. 성운의 말투는 윤호의 심장을 조여왔다. 결국 윤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켜 미숙의 번호를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선생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전화는 끝내 걸지 못했다. 마이너스. 며칠 뒤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는 듯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버텼다. 미숙은 민원실에서 늘 웃던 자신의 모습이 이젠 낯설기만 했다. 윤호는 일하다 종종 손목을 쥐고 있는 미숙의 사진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심장이 아릿해졌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상처만 깊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해시태그 SEASON 9 예상치 못한 부상, 고립된 시간들 확장판. 어두운 겨울 초저녁 미숙은 손에 물건을 들고 도로를 건너다가 맨홀 뚜껑 위에서 미끄러졌다. 아! 주변에서 누군가 놀라 일어섰지만 차는 가까스로 멈췄고 미숙은 길바닥에 손목을 짚은 채 쓰러져 있었다. 손목은 곧 크게 부어올랐다. 병원 진단은 생각보다 심했다. 손목 골절, 최소 6주 고정, 이후 3개월 재활. 의사는 연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말조차 미숙에겐 상처였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의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너스. 서연은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었지만 엄마의 상태를 보고 떠나기 망설였다. 엄마, 내가 안 가면 안 될까? 팀에서 중요한 자리인데. 미숙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난 괜찮아. 너 일해야지. 엄마는 이 정도는 혼자 다 해.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밥하는 것도 불편했고 수저를 잡는 것도 힘들었으며 약병 뚜껑도 혼자 열지 못했다. 밤마다 잠들기 전 미숙은 깁스한 손을 들여다보며 혼잣말했다. 참 한심하다. 내가 뭐라고 이 나이에. 그녀는 윤호 얼굴을 떠올리다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다 끝났어. 하지만 그 말은 자기 최면에 가까웠다. 마이너스. 윤호도 심적으로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감시는 계속됐고 퇴근 시간만 되면 성우는 어디 가냐며 전화를 걸었다. 진이는 더 대놓고 다가왔다. 윤호 씨, 힘들면 말해요. 난 친구로라도 옆에 있을게. 하지만 윤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나쳐 걸어갈 뿐이었다. 다만 미숙에게 연락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 그러나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미숙이 윗손목까지 깁스를 한 채 혼자 밥을 처먹고 있는 걸 해시태그 SEASON 10재회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 확장판 그리고 운명이 다시 움직이는 날이 왔다. 미숙은 깁스 재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다. 접수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잡은 채 손목을 가만히 쓸어내리고 있었는데 선생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뛰며 멈췄다. 윤호가 서 있었다. 출장은 아니었지만 병원 복지팀과 협력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잠시 나와 있는 날이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다. 손목 많이 아프셨죠? 윤호는 애써 담담하게 물었다. 미숙은 허리를 굽혀 말했다. 아니야. 이 정도야.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윤호는 금세 눈치챘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선생님, 손 떨리잖아요. 미숙은 숨을 들이켰다. 윤호 씨, 우리 이러면 안 돼. 왜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 말에 미숙의 눈가가 흔들렸다. 둘은 잠시 병원 뒤편 공원으로 걸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둘 사이에는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돌았다. 그때 윤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 지금 바로 들어와라. 내가 그 여자랑 다시 만난다는 소문이 있다. 윤호는 눈을 감았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이번엔 미숙이 할 말이 없었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다칠 텐데. 윤호는 답 없이 그녀의 깁스된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재회는 반가움보다 더 큰 혼란만 남겼다. 해시태그 SEASON 11달과 아버지의 변화, 오랜 시간 끝의 이해 확장판. 서연이 출장에서 돌아와 엄마가 깁스 상태로 혼자 생활한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다. 엄마, 내가 있었으면 도와줄 수 있었는데. 미숙은 용기 내어 말했다. 내가 있어도 엄마는 외로웠을 거야. 서연은 그 말을 처음 이해했다. 엄마도 사랑하고 싶었지? 미숙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서연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 내가 붙잡은 거였어. 마이너스. 윤호의 아버지 성운도 우연히 병원에서 깁스하고 걷는 미숙을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발을 옮기며 다른 환자를 먼저 자리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었다. 성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저 사람,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때 서연이 옆에 와 말을 걸었다. 혹시 윤호 아버님 맞으시죠? 너 누구니? 미숙 제 엄마예요. 성우는 놀랐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 숙여 말하는 걸 들었다. 저희 엄마, 잘 살고 싶어 한번 용기 낸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해주세요. 그 말에 성운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했다. 그래, 노력은 해볼게. 비록 완전한 찬성은 아니었지만 양쪽 가족이 처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며칠 뒤 재활을 마치고 병원을 나오던 미숙 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선생님, 윤호였다. 손에는 따뜻한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혹시 추울까봐 생강차 좀 만들었어요. 미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윤호 씨, 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윤호는 한 발 다가서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같이 해요. 힘든 것도 좋은 것도. 미숙은 흔들리는 눈으로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윤호 씨 아버지는? 윤호는 미소를 지었다.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처음이니까요. 그리고 뒤편에서 서연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 내가 반대해서 미안해. 미숙은 놀라 딸을 바라봤다. 내가 여기 왜? 이제는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그리고 조금 뒤 길 맞은편에서 윤호의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와 멈췄다. 성우는 잠시 미숙을 바라보다 짧게 인사했다. 잘 부탁합니다. 윤호 부탁 좀 드려요. 그 말에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윤호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선생님, 이제 도망가진 않죠? 미숙은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응, 이제는 너랑 같이 갈래. 그 순간 겨울 하늘에서는 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어떤 청춘보다도 뜨겁고 진실했다. 두 사람의 손은 다시 놓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은 이후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미숙은 팀 이동 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했고 윤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미묘하게 경직된 상태였다. 그날 저녁 둘은 오랜만에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선생님, 손목은 좀 어떤가요? 윤호는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들며 물었다. 많이 나았지. 근데 몸은 괜찮은데.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아직은 좀 힘들어. 윤호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때문에 멀어진다면 그게 더 아픈 거예요. 미숙은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다. 마이너스. 며칠 뒤 윤호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야근이 늘었고 미숙과의 데이트도 줄어들었다. 어느 날 그가 너무 늦게까지 야근하다 잠들어 버린 탓에 미숙에게 연락하지 못한 날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우연히 진이가 병원 근처에서 윤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둘은 함께 서류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진이는 윤호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미숙의 마음은 순간 얼어붙었다. 아, 역시 나는 부담인가?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걸어갔다. 마이너스. 그날 밤 윤호는 전화를 받지 않는 미숙 때문에 걱정이 커졌다.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빨리 잤어. 하지만 그 말투에는 너무 애쓰며 멀어지려는 느낌이 담겨 있었다. 윤호는 대답을 잃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살아온 세월과 환경, 마음의 속도는 너무 달랐다. 그러나 그 차이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바로 함께 걷는 법이라는 걸 둘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두 사람의 관계는 안정된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윤호는 새로운 인사 발령 소식을 들었다. 지역 노인 복지센터장 발령 검토. 젊은 나이에 이 자리는 파격적인 기회였다. 하지만 문제는 장소였다. 서울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 파견 2년. 가면 선생님하고 더 멀어지겠죠. 윤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미숙은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말했다. 윤호 씨,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기회야. 하지만 선생님은 여기 있는데요. 난 어차피 인생 대부분을 다 살았어. 너는 이제 시작이잖아. 윤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건 선생님 인생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냥 내가 후회 없는 길을 가길 바라는 말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숙의 말은 맞았다. 윤호에게는 앞으로 수십 년의 시간이 있다. 하지만 윤호에게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었다. 선생님이 없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미숙은 울컥했다. 그러나 그녀의 속마음은 달랐다. 윤호야, 난 내가 나 때문에 기회를 잃는 게 더 두려워. 둘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정반대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마이너스. 그리고 며칠 뒤 윤호 아버지가 미숙을 찾아왔다. 미숙 씨, 제가 아직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성우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다. 부탁 하나만 합시다. 윤호 앞길 막지 말아주세요.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부탁은 누구보다 그녀를 찔렀다. 그날 밤 미숙은 오래 고민한 끝에 윤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호 씨, 발령받아. 윤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우리 잠시 떨어져도 괜찮아. 이젠 서로 믿잖아. 그 말이 진심이었지만 결국 눈물이 떨어졌다. 윤호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호는 결국 지방 파견 발령을 수락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미숙의 마음을 존중했다. 발령 전날 밤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선생님, 내가 떠나도 괜찮아요? 응, 괜찮아. 우리 벌써 2번이나 헤어져 봤잖아.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면 다시 같이 살까요? 미숙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결혼이든 동거든 형식은 상관없어요. 그냥 같이 있자는 말이에요. 미숙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렀다. 윤호 씨,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네. 이제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미숙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며 말했다. 기다릴게. 천천히 와도 돼. 마이너스. 2년 후 윤호는 뛰어난 성과로 복귀했고 서울복지센터의 핵심 팀장으로 돌아왔다. 그가 가장 먼저 간 곳은 바로 미숙의 집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윤호는 조용히 말했다. 저 왔습니다. 미숙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윤호 씨 많이 컸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윤호는 가방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 천천히 열었다. 선생님, 우리 이제 혼자 살지 말아요. 미숙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같이 살자. 그리고 그녀는 윤호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잡았다. 그 손은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세상이 반대해도, 가족이 흔들려도, 소문이 아프게 흔들어도 두 사람은 끝내 서로를 선택했다. 그리고 63세 그녀와 38세 그는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였던 조용하지만 깊고 뜨거운 사랑으로 평생 함께 걷기 시작했다.